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온통 AI 이야기뿐인데요. AI 때문에 반도체가 초호황을 맞고 있다. AI에 투자해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분명 AI 산업의 성장이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막상 조금만 찾아보면 GPU가 어떻고 HBM이 어떻고 또 추론이 어떻고 데이터 센터가 어떻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갑자기 세상을 바꿀 정도로 커졌는지, 지금 AI 산업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최소 5년간 최고 투자 수익을 안겨줄 AI 산업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전인 2010년대부터 우리 인간의 학습 능력, 또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고자 오랜 시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관련 기술들도 함께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가 인간처럼 텍스트와 음성을 이해하고 사진을 구분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만드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AI를 직접 체감하기 시작한 계기는 챗 GPT의 출시였는데요. 예전에는 자료 하나를 정리하려면 검색도 해야 되고 여러 글을 비교해야 하고 직접 문서로 사람이 다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AI에게 질문 하나를 잘 던지면 똑똑한 비서처럼 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쓰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일까지 빠르게 해주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는 편리한 서비스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AI의 성능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기업의 업무 방식을 바꿔놓으며 혁신적인 기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도입을 통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건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적인 AI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데이터 분석과 작업은 최종적인 결과물 도출까지 인간의 2배가량 빠르며 정확도 또한 약 40%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프로그래밍 등의 복잡한 작업들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간 대비 500배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빠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며 현재 생산성의 혁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 나라들이 이 AI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AI를 먼저 도입하는 기업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증기기관과 과학의 발달 이후 디지털의 세계가 열리며 인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이번에는 인공지능, 즉 AI를 통해 다시 한번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AI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 수없이 계산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들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 많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계산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 문서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특화된 것이 우리가 최근 사이 자주 들어보았던 바로 그것, GPU입니다. GPU는 원래 컴퓨터 화면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발전한 반도체입니다. 일테면 게임 속 수많은 장면과 빛, 그림자, 움직임을 한꺼번에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계산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이미지와 문서, 영상 데이터를 넣고 계산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AI 학습에도 적합하였던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열리던 초반에는 AI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최적의 학습 장치로서 GPU가 가장 먼저 필요해졌고, 이때 GPU를 가장 잘 만들던 엔비디아가 막대한 돈을 쓸어 담으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AI 산업이 커질수록 시장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GPU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AI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GPU가 AI의 두뇌 역할이라면 그 두뇌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꺼내쓰게 해주는 기억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많이들 들어보셨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판매하는 반도체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투자 리포트나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D램, 그리고 이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려 성능을 높인 HBM, 또 낸드 플래시 등이 모두 이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G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정교하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기판과 패키징 장비들도 필요하고요.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통로인 서버와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도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AI가 성숙해 나감에 따라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기판 및 패키징, 그리고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와 전력까지 전부 다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최근에 AI가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하였듯이 AI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계는 바로 학습이었습니다. AI에게 수많은 문서와 이미지, 영상, 코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도록 만들게 하면서 공부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학습을 통해 똑똑해진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데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할 때, 기업이 AI 고객센터를 운영할 때, 쇼핑몰이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공장에서 AI가 불량을 찾아낼 때, 이 모든 순간마다 AI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과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산과 분석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요청을 받아주거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불러와야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을 하고 답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늦게 전달된다면 전체 응답 시간이 들어 서비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즉, GPU가 아무리 좋아도 AI가 엄청 똑똑해도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즉, 학습 단계에서의 성능을 담당하는 것이 GPU였다면 이 추론 단계에서 성능을 담당하는 것은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역할인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샌디스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고 현재 시장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뉴스에서 자주 보았던 HBM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GPU 바로 옆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추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더욱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HBM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폭증함에 따라 빠르게 최근 6개월 사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겁니다. 즉, AI 산업의 첫 번째 파도가 GPU였다면 지금 두 번째 파도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여기에 더해 GPU와 HBM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이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데 필요한 고사양 기판과 첨단 패키징 장비도 함께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와 기판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았던 것인데요. 반도체 핵심 부품인 MLCC와 고성능 기판을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저희 채널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할 장비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GPU와 메모리 반도체 수만 개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전기 사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초 채널에서 전력기기의 핵심 기업인 LS 일렉트릭을 중요하게 소개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AI 인프라가 확산되는 과정 속 전력에너지 수요가 늘어가며 전력기기 기업들의 수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엔비디아가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AI를 똑똑하게 학습시키기 위해 AI의 뇌, GPU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가 학습의 단계를 넘어 추론의 단계로 진입해가면서 실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빠른 반응을 위해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반도체 기판과 장비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았던 것이었죠. 또한 AI의 데이터 처리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며 전력기기 기업들의 중요성도 같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AI 인프라의 확장이 발생하면서 관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AI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AI의 핵심 산업들과 기업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투자자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G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은 어디를 봐야 할까? AI 산업은 결국 지금과 같이 인프라만 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충분히 깔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인프라를 통해 실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나 서버 등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앱을 실행하기 위해 서버가 필요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서버를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대의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막대한 전력도 필요하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직접 AI 인프라를 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미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연산과 저장, 데이터 서비스를 빌려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인프라를 서비스로 팔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현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AI 소프트웨어도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AI가 현재 추론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AI는 이제 주어진 과제나 요청에 대해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능동적인 작업들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라고 하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 실행까지 완료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하는 목표만 주면 항공편 검색부터 예약, 일정 등록까지 연속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의 마케팅 계획, 광고 설정부터 상품 등록까지 전부 AI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죠. 현재 이런 AI 소프트 기업의 강자는 엔트로픽과 오픈 AI로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 흐름에서는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피지컬 AI란 AI가 디지털 세상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기계와 로봇을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물류센터에서 AI 로봇이 상품을 분류하고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로봇이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가 본격화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로봇, 자동화 장비 등부터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이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을 준비 중인 테슬라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AI는 현재 세상을 바꾸며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AI 산업이라는 큰 지도 안에서 AI 발전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주목받을 산업과 기업은 어디인지 계속 살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주도주 멤버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과 함께 AI의 성장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며 실제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구간에서 또 매수 접근을 고민해야 하는지 실적과 밸류에이션, 수급과 가격 흐름까지 같이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의 돈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메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 핵심 기업과 매수 구간,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마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을 텐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메이트 한희지였습니다.